1365 사이트 같은 경우에 나이스가 연계가 곧바로 돼 있는데요. VMS나 두볼 같은 경우에 나이스 연계가 안 돼 있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연계가 돼 있냐면은, 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 마련했고요. 오늘 이야기할 생활기록부 주제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잘하고 계시나요? 이거 좀 채우기 귀찮죠? 하지만 이거 꼭 채워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잊지 말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봉사활동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봉사활동 안내하는 게 좀 부담되기도 해요. 왜 이게 부담이 되냐면, 봉사활동이라는 게 내용이 좀 많아요. 그리고 예외사항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이 봉사활동계라고 해서 교사가 맡는 업무 중에 하나로 편성이 되고요.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공문을 보고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 가서 연수를 듣고 온 걸로 자료를 만들어서 담임선생님과 여러분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내용을 뿌려서 담임선생님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일일이 확인을 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만큼 내용이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만큼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내를 하기 좀 곤란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좀 많으니까 영상을 내가 최대한 줄여보려고 했는데, 이거 영상을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죽도밥도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쪼개려고 합니다. 영상을 3개로 쪼갤게요. 이게 첫 번째 탄, 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봉사활동,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인정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인정이 안 되는지, 인정 불가랑 부분 인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봉사활동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게 유리한가에 대해서, 봉사활동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그것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봉사활동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하는 게 낫겠죠. 왜 봉사활동 하는 게 나을까요? 이유는 봉사활동은 그대로 점수화되기 때문에 봉사활동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야기했던 독서기록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면은 좋고 안 하면은 그냥 뭐 안 좋고 뭐 그냥 그 정도인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하면 그냥 그저 그렇고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점수가 그냥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봉사활동을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구들보다 점수가 깎인 상태에서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불리한 입장이잖아요. 왜냐면 남들은 봉사활동 다 채워놨거든.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무조건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무조건 학교에서 정해놓은 시간은 채우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 이 봉사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지역명과 기관명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내가 이 지역 살고 싶다, 좀 드러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있나요? 근데 학교에서 실제로 고등학교에 그 지역명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다 지워지고 실제로 남는 건 지역명이 없는 것만 다 보여주고 기관명이 없는 것만 보여주는데요. 유일하게 지울 수 없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은 한 기관, 봉사활동 실시한 내용 모두 다 그대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지역명으로 어필을 좀 하고 싶다,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봉사활동의 경우 꾸준히 이걸 봉사활동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고등학교 입시 자기소개 쓸 때 인성 영역에서 이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성 영역이라는 부분은 가장 이걸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네가 평상시 어떤 봉사를 했느냐라고 말하기 제일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봉사활동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개괄적인 사항 첫 번째, 봉사활동이라는 건 매년 채워야 합니다. 그럼 매년 몇 시간을 채워야 되냐?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채워야 됩니다. 이게 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시간, 3년에 45시간을 채우면 만점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년을 통틀어서 45시간이면 만점이고요. 일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시간을 채우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시도를 넘어서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시도에서는 어떻게 봉사활동을 채우라고 하는지 꼭 보고 봉사활동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점수에서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봉사활동을 어디에서 채우느냐. 봉사활동을 채우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에서 채워요. 하나는 학교에서 채우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 채워요.
학교에서 채울 때는 어떻게 채우냐면은 학교 교육 계획에 봉사활동이 계획으로 세워져 있어요. 보통 학교마다 1년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그때 어떤 봉사활동을 하냐면은 지역사회에서 그 환경정화 활동, 예를 들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천 같은 데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아니면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교내봉사나 학교에서 봉사활동 관련 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쓰는 것 등을 하고요. 그걸 하면 봉사활동 점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채우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학교만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면 채울 수 있으니까 이건 잊지 말고 꼬박꼬박 봉사활동 있는 날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확보해도 전체 시간에서 절반 정도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채우느냐? 나머지 절반은 개인적으로 채워야 돼요. 개인 계획에 의해서 채워야 되는데요. 개인 계획에 의해서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일단 먼저 기관을 알아보고요. 그 기관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 거기서 봉사활동 하고 싶습니다. 언제 가능하시고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 듣고 네 알겠습니다 말하고 학교에 와보면 봉사활동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봉사활동 계획서를 써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드리면 담임은 그걸 보고 결제를 받고 오고 봉사활동을 오케이 또는 노를 말해요. 오케이를 받고 나면은 기관에 가는 거야. 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고 봉사활동 보고서라는 걸 다시 학교로 와서 다시 작성을 해요. 보고서를 쭉 작성을 하고 담임께 제출하면은 담임은 확인서와 보고서와 확인서를 세 가지, 계획서, 확인서, 보고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이상이 없는지 보고 나이스에 올리는 게 정석적인 시스템이에요.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봉사활동 일단 해. 하고 와서 담임한테 이제 가는 거야. 선생님, 저 봉사활동 했는데요. 이렇게 확인서 줘. 야, 너 나한테 계획서 줬어? 아니요. 보고서 줬어? 아니요. 따라와. 가면은 그래서 확인서랑 보고서랑 계획서랑 보고서랑 주고 거기서 다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알겠어 올려줄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냐? 엄밀하게 말하면 규정이 어긋나긴 하지만 이 규정이 어긋났다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불이익을 줄 필요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두 다 용인을 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이게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불이익이 될 때 있냐면은 학교에서 이 봉사활동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세워놓은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모르고 봉사활동 할 때가 가끔 있고요. 또는 봉사활동을 할 때 학교별로 하루에 봉사활동 몇 시간씩 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 정해진 거 이상으로 할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했을 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껏 봉사활동하고 시간이 부분 인정을 받거나 아예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가끔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들과 비슷한 봉사활동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해도 괜찮은데 친구들과 다른 나만의 특별한 걸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일단 담임선생님께 가서 물어보거나 학교 봉사활동 담당 선생님께 가서 물어보고 봉사활동하는 걸 더 추천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피눈물 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난 저렇게 봉사활동 안 했는데 라고 말하는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 있죠. 자, 그런 경우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오프라인상에서 신청하는 경우 말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3개 사이트에 있어요.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우리가 다 줄여서 나눔 포털이라 부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이트에 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VMS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두볼 DOVOL 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세 개의 사이트가 셋 다 자원봉사 관련 사이트고요.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여기에서 신청하면 뭐가 좋느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 좋은 점은 봉사활동 기관이 어디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활동 나는 누가 자원봉사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기관들이 여기다 자원봉사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올려놓거든요. 그걸 모여져 있는 걸 보고 지역별로 그 다음에 봉사활동 종류별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봉사활동을 찍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신청하기도 되게 편하고요. 두 번째,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한 모든 봉사활동 여러분 아이디에 계속 저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면은 6년 동안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준다는 두 번째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장점은 여러분에게도 장점이긴 하지만 담임에게도 장점인 게 있어요. 뭐냐면
방금 전에 말했던 계획서, 확인서, 보고서 이런 거 아무것도 제출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하고 나잖아요. 봉사하고 나서 자원봉사 다 끝내고 나면 자원봉사 끝났습니다라는 게 사이트에 뜨거든요. 그럼 그 사이트 아래 내려보면은 거기에 나이스 연계라는 게 있어요. 교육부 나이스 연계라고 써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클릭해요. 그거 클릭하면 여러분 학교 반 번호 이름을 쓰라고 돼 있어요. 입력해가지고 전송 누르면은 곧바로 담임선생님 나이스에 띠링 하고 뜨는 거예요. 하면 내가 보면 1학년 몇 반 누가 봉사활동 했네? 그럼 내가 가서 확인을 해보고 거기 확인된 걸 보고 여러분들 봉사활동 입력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할 일은 딱 하나, 봉사활동 끝난 다음에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봉사활동 올렸는데 확인하셨나요? 딱 하나만 물어보는데 하면 담임선생님이 확인해볼게. 아니면 나 그거 확인해서 그 시간 인정해줬어 라고 말할 테니까요. 해서 우리가 업무가 굉장히 쉬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걸 활용을 하다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1365 사이트 같은 경우에 나이스가 연계가 곧바로 돼 있는데요. VMS나 두볼 같은 경우에 나이스 연계가 안 돼 있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연계가 돼 있냐면은 1365 사이트로 연계가 돼 있고요. 1365 사이트를 들어와서 다시 나한테 지금 연계가 돼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365에 가입이 안 돼 있고 두볼이나 VMS에 가입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1365를 꼭 가입을 해서요. 연계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편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 확인서 가져와야 되고 계획서 확인서 따로 다시 다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편하게 갑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이트만 있느냐 그런 거 아니고요. 또 다른 사이트로 예를 들어서 시도별로 아니면 자치구별로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아니면은 뭐 용산구 자원봉사센터, 뭐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라는 것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서는 그 시도에 아니면 그 시군구에 맞는 봉사활동이 올려져 있어요. 그런 거 보고 봉사활동 해보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 사이트 잘 활용해 보시면은 해외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남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별한 봉사활동 하고 싶다. 이런 사이트들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 말했는데 하나만 더 말하려고 해요. 뭐냐면 봉사활동 인정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봉사활동 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무조건 학년도가 기준이에요. 학년도라 부르는 거는 3월에서 내년도 2월 말까지를 학년도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제 여러분들 이게 많이 혼동이 되냐면 1학년이 다 끝나고 1학년 종업식을 2월 초에 했어요. 그리고 2월 한 20일쯤에 내가 자원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자원봉사는 어디다 올려야 되지? 라는 게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 올리냐면은 무조건 1학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2월 말까지는 여러분은 1학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업식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해 했던 거는 그 해부터 그 다음 연도 2월까지 한 모든 봉사활동을 그냥 원래 있었던 학년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입력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입력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쫀단 말이에요. 막 너 봉사활동 이거 안 하면 인정 안 해주냐 막 쪼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쪼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입력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방법은 3월 2일, 3일, 4일 학교 신학년도 시작해가지고 하루 이틀만 지났을 때는 예전 담임선생님께 그냥 가세요. 가서 선생님 저 봉사활동 2월에 했는데 입력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담임이 입력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3월 한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까지는 이 나이스라고 말하는 시스템을 작년도 시스템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것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해서 그때는 일부러 안 넘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전 담임이 내 담임 거 모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임이 아니라 예전 담임께 가서 입력을 하면은 그냥 쉽게 나이스 연계로 해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시간이 지났거나 5월, 6월 또는 9월, 10월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입력이 가능해요. 대신 그때는 입력을 할 때는 지금 담임에게 가세요. 그래서 선생님 저 자원봉사 했는데 예전에 입력이 빠져 있었어요. 그 입력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같이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가져가야 되냐면 봉사활동 확인서라는 걸 가져가야 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던 내용은 나이스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확인서를 가져가서 담임에게 제출하면은 담임이 그걸 보고 이걸 가지고 그냥 입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엔 절차가 있고요.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일주일에서 길게 걸리면 한 달까지 기다려야지만 여러분 거 생활교육부에 반영이 돼요. 이유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여러분 봉사활동 한 모든 내용은 학교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부담감 가지지 말고 무조건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제가 이것까지만 말했는데 15분이 벌써 지났는데 오늘 내용 정리해보자면 쉽게 말하면 봉사활동 일단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할 때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매년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는 해야 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기왕이면은 1365 같은 사이트를 가입해서 거기서 하는 게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하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봉사활동이 인정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